야, 근데 메리츠 배당률 좋다. 3%까지 올라가 있네? 오. 배당 3%면 괜찮은데요? 이게 메리츠는, 갭상에 시작했구나. 아쉽긴 하네. 오늘 월요일이었지. 메리츠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 안 했지. 보시면은 그 메리츠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 거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근데 못 잡았겠는데 사람들이 이거. 왜냐면은 얘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계속 할 겁니다. 예.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게 그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매입도 하고 이거를 또 소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배당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작년도에 아마 IR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작년도 IR 할 때 PER 10배 얘기를 했었어. 나도 신한이 금요일 사서 오늘 44,300에 털었어. 이건 완전 운이었음. 오, 그건 운일 수 있지. 근데 이게 지금 그 메리츠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아마 기억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PER 10배? 아마 이게 여기 보시면은 PER 10배를 달성할 때까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어, 이게.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메리츠 금융지주는 명확하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주환원을 올리겠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회사가 이미 제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 PER 보면은 7.5배예요. 아직도 업사이드 30% 남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보험에 증권에 뭐 화재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곳은 채권 금리에 따라서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게 또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안 좋아져. 이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투자에 있어가지고 채권 금리라는 게 보험사에는 수익을 좋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증권사에는 이게 채권 금리가 어찌 보면은 요런 약간 서로 양립하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메리츠 화재랑 그다음 메리츠 증권이랑 따로 상장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핑퐁이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합쳐져서 한 덩어리가 되면서 채권 금리에 따른 그런 뭐 이렇게 실적 경향, 실적 쏠림이 양쪽이 보합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 지주가 되면서 어찌 보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뭐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있지만 고객 돈을 위탁받고 혹은 고객한테 돈 빌려주고 이렇게 뭐 이자 받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돈을 계속 돈 되는 사업으로 굴린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배당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밀리면은 기회가 있다. 이미 본인들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제시해놨잖아요. 가이던스를.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오를 때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뭐 주주환을 한다로 부각받고 올라갈 거고, 빠지면은 이제 지수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뭐 투자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 메리츠 금융 지주가 되면서 오히려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숫자도 잘 나오고 뭐 이럴 텐데, 제가 좀 더 메리츠에 있어서 혹은 뭐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는 주주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주 효과. 뭐냐 그러면은 본인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그러면은 내가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보험을 들 때 메리츠 보험이 있고 삼성 보험이 있고 한화의 보험이 있다라고 하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게 뭐 교보도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내가 메리츠의 주주라 그러면은 네 개가 비슷한 요건이라고 했을 때 저는 메리츠에 가입하는 게 어찌 보면은 주주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주주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회사의 매력을 찾는다라는 거지. 그러고 난 뒤에 본인이 어찌 보면은 거기에서 이 회사의 주주라 그러면은 좀만 더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 회사에 물건을 팔아주고 내가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져서 내 재산이 또 늘어날 수 있는구나를 같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실제로 집에 LG 가전이 많은 사람은 LG전자의 주식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저물리지.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방향이 그런 거야. 우리나라 주변을 보다가 삼성전자 맞네, 삼성전자를 사고 나는데 저물리는 거야. 삼성전자 뉴스 나올 때 사가지고 내가 평소 때 LG전자의 제품을 많이 쓰는데 LG전자 뉴스가 딱 나와. 그러면은 샀다가 처물리는 거야. 보통 주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 현대차, 기아, LG전자, 삼성전자가 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식품주도 마찬가지지. 오뚜기, CJ 제일제당 이런 거 아무 뭐 공부 없이 제일제당은 안 망하지, 내가 맨날 비비고 만들어 일주일에 몇 개씩 먹는데 이러면서 샀다가 처물려가지고 이 제일제당은 왜 안 가는 거야? 맨날 그러는 거야. 이마트도 마찬가지지.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먼저 주식을 공부해서 주주가 됐어. 그러고 난 뒤에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은 그게 되게
되게 주주로서의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계속해서 주주들과 함께 가는 기업이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도 더 시장에서 마켓시어를 늘리기도 좋고 그러고는 뭔가 본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마다 뭔가 선택지는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전 세계에서 뭐 빅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잘 나가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 테슬라 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테슬라 차주라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 적어도 테슬라 주식을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반대로 테슬라가 차를 내면 테슬라 차를 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규주 효과가 저는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서 찾아보다가 이런 기업이 있네? 이 기업이 상장도 돼 있어? 재무제표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국 투자로 이어지는 거거든. 처물려 있어도 정들고 플러스 수익을 줘도 정들고 뭐 처물려 있으면은 야 내가 하나라도 더 팔아줘야 주가가 올라오지 않겠냐. 플러스가 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걸 돈 벌어가지고 아이고 난 이거 주식 팔아서 공짜로 내가 이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게 메리츠 금융지주가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우상향의 각도야 그 우상향의 이유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저는 여기서 반대로 또 그럼 얘가 장기적으로 뭐 보험업이나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계좌가 뭐 키움이 만들기 쉬우니까 다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은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최근에 뭐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뭐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리츠가 실제 보험 설계사분들 말고 그거를 한번 거쳐서 한 달이 거쳐서 중개해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험 사무실 모든 보험을 다 다루는 그 보험 사무실이 중간중간에 많은데 그 보험업을 하는 보험회사에서 요게 또 다른 하나의 중개인분들이 모여있는 중개인 사무실이 따로 있어. 재보험 말고 재보험은 보험회사 위에 있는 게 재보험사예요. 요 위에 있는 게 재보험사. 그리고는 요 중개인 분들이 여러 개의 그 상품을 동시에 이렇게 가입 대상한테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일 공격적인 곳이 메리츠예요. GA 맞아. GA 분들이 말하시기를 다들 그 얘기합니다. 메리츠가 진짜 가끔씩 상품을 미친 걸 낸다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GA 생태계에서도 제일 시장 파일을 빠르게 이렇게 확장시켜 나갔던 회사가 메리츠입니다. 그러니까 DB도 그렇고 메리츠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간에 수수료 많이 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보험의 그런 보험 판매에 대한 판매망이 바뀐 그 부분을 제일 잘 공략했던 게 메리츠였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사업도 잘하고 실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이게 뭐 자신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융사로서 어찌 보면 계속해서 본인들의 자본을 빠르게 늘려나가기 위한 수단 혹은 주주랑 어깨 걸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걸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나. 말 그대로 EPS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PS가. 이거는 꽤나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포인트, 우상향 요건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메리츠 금융지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는 우리나라 첫 번째 주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을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꼭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여전히 뭐 증권업이 있기 때문에 노출도가 낮은 건 아니지만 PF 문제는 제일 걱정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문제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근데 터트릴 수가 없어. 우리나라 금융업에서 한국금융지주가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를 터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한국금융지주 다음에 어디냐 그러면은 NH예요. 대신도 대신인데 NH를 터트린다? 안 되지.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그 메리츠 금융지주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저는 무조건 관심 종목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